네, 오늘 비트코인이 1억이 깨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비트코인이 1억을 회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안정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대드게 바운스, 가짜 반등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찐반등인지 아닌지는요, 언제 알아볼 수 있냐면, 잠시 뒤 11시 30분에 미국 증시가 열리는데요. 오늘 열리고 내일부터 안 열리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하락만 했는데요. 어떻게 반등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시 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은 주말까지도 연결될 거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같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주고 또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을 해주면 주말 내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지금은 데드캣이 아니라 찐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난 한 달 동안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비트코인을 한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슈퍼개미라고 슈퍼개미든 슈퍼고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무려 한 달 동안에 27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약 230억 달러예요. 근데 이 물량은요, 지난 13년 동안,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13년 동안에 실제로 시장에서 매집된 가장 큰 수입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비트코인이 2009년도인가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한 달 동안에 매집된 코인 개수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매수세가 언제 있었다? 지난달에 있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최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건 언제다? 지난달이다.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하락이 많이 될 때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 그리고 패닉셀로 나온 개미들은 시장에서 엄청난 많은 물량을 팔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공포에 빠진 개미들이 팔 때 실제로 비트코인 고래들은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뉴스 보면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을 거예요. 채굴자들이 대량의 물량을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비용이 사용됩니다. 기름 운영비가 전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업데이트 비용, 새로 기계를 설립하는 기계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비용부터 시작해 엄청난 금액들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매달 그 사용료를 내야 되고 운영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은 남아있는 돈으로 그냥 지갑에 내는 게 아니라 코인을 한 달 동안 채굴을 하고 채굴한 코인 중에서 일정 부분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그 돈으로 운영비를 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카드값을 낼 때 현금이 없으면 결국 코인 팔아서 카드값을 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채굴자들도.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온 거냐면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카드값으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할 때는 이거 코인 오르면은 카드값 낼 때 보태서 내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값을 내는다 할 테니까 가격이 떨어지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지금 코인을 팔고 카드값을 내려면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돈을 빌려서 카드값을 내든지 아니면 리볼빙을 해가지고 카드값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버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되는 날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지난달보다 코인 가격이 더 떨어졌네? 그러니까 또 못 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돈을 빌리거나 리볼빙을 해가지고 어떻게 버텼어요. 세 번째 달이 됐네? 야, 근데 이번에는 리볼빙 할 돈도 없고 돈 빌릴 데도 없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저가의 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금 채굴장들이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니까 좀 올라가면 팔아서 버텨야지.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다가 안 팔고 버티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못 버티고 결국은 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찐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자리가 찐바닥이냐 아니냐. 그러면 찐바닥인가 아닌가를 볼 때는요,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현재 17, 뭐 12, 14 이렇게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요, 이 그 탐욕 지수가 공포 탐욕 지수가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대부분 찐 바닥이었습니다. 이 밑으로는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가 있다. 완전한 과매도 패닉셀 상태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금이 있고 투자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하잖아요.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이제 RSI를 보는데 RSI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과매수인가 과매도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매우 주식이라든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RSI가 보통 40에서 30까지 떨어지면은 과매도 구간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RSI가요 어저께 17까지 떨어졌어요. 17. 근데 17까지 떨어진 거는 비트코인의 RSI가 17까지 떨어진 거는 지금까지 역사상 딱 3번 있었어요. 딱 3번. 딱 3번 있었던 RSI가 17이 어저께 시킨 겁니다. RSI가 17까지 찍혔을 때는 진짜 찐바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현재 데이터들은 지금 자리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바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더 떨어질 곳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 때문에 그러죠. 레버리지는 마진 거래라고 하잖아요. 마진 거래. 그러니까 나는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을 하거나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그거를 몇 배로 할 거냐. 10배로 할 거냐, 50배로 할 거냐, 뭐 고배율로 100배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마진 거래를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롱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청산이 됐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 이유가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은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막 팔리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요. 팔아서 내 증거금을 갚아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폭락이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비트코인에 떨어진 것도 유동성이 없던 새벽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거래되지 않는 이런 시간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가 계속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거품이 많이 해결이 됐다. 시체들 또는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저항 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만 건드려도요 쉽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우리가 보통 코인 할 때 시차가 많아서 못 올라가, 저 코인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상당히 가벼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사실 그 한 가지 뉴스가 있으면 이거를 좋게 분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저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직을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왔을 때
한 가지 분석 방법은 야,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질 거야.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달러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현금화를 시키자. 현금화 시켜. 현금 들고 있는 게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실업성 청구 건수 예상치보다 무려 10%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도 분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어라? 최근에 비트코인에 많이 빠지고 기술주가 많이 빠진 이유는 트럼프가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해서 그런데 이 연준 의장은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금리를 인상할 거야. 아니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파월 의장이라든지 현재 FOMC 위원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동안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또 많이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건데 어저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아니야. 경기가 나빠.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해야 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투자시장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금리가 낮아지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왜? 여러분들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으면은 대출 받으세요? 안 받죠? 금리가 높아지면은 빌렸던 돈도 갚으려고 그러죠.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돈을 막 빌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저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진 거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어저께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매수를 하는 걸 밑에서 받아주는 거고 매도라는 거 위에서 던지는 거잖아요. 뭐가 더 빨리 반응을 할까요? 던지는 게 더 빨리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어저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났을 때 코인이 떨어지고 어제 주식이 떨어졌던 이유는 야 이거 불안하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던졌을 거고요. 던질 사람들이 던질 만큼 다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야 지금부터 기회야 라고 하면서 밑에서 매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매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후 11시 30분 12분 남았는데요. 미국에서 증시가 열렸을 때 과연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도 미국 증시에 열렸을 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금리가 이 투자 시장을 움직일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말했처럼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돈이 많이 돈다. 돈이 많이 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기대하면서 이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9,900만 원 정도 1억 밑에서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오른 거고요. 제가 미 증시 봤잖아요. S&P 500 선물 시장입니다.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1% 상승 중 나스닥도 1.5% 상승 중 어저께 하락분에 대해서 다들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미 증시가 살아나고 기술주들이 살아나고 비트코인이 내일 아침에 67,000불 약 1억 정도의 가격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주말 내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니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셨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일방적으로 저만의 망상이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정리해서 대신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저랑 같은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고 있다면은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